어이 후이야음 후이야음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목화토금수 중에 이제 토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토는 만물의 근본이 되고 또 재산이다, 재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천지 만물을 이루는 모든 것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흙이죠, 흙. 예.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쓰이는 것이나 사용처 뭐 다양한 용도의 것을 쓰이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들이 다 달라지겠죠. 말하는 뭐 우리가 뭐 건축에 사용하는 흙도 있을 것이고, 뭐 제방, 말하자면 뭐 예전에 그 논둑이나 밭둑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방 쌓는 흙도 있을 것이고, 또 성터에 쌓는 것도 있고, 집을 지을 때 지붕이 올라가는 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흙들이 많이 있겠죠. 뭐 부뚜막에 흙도 흙이고 뭐 어디든지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다 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건이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이, 거기에 그것을 얻어다 빌려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천간에는 무와 기가, 천간은 그 무와 기가 오행상 토에 속하고, 지지에는 진술, 축, 미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토는 중앙방이라고 하는데, 중앙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술, 충미, 왜 지지의 네 마리가 왜 되느냐, 다른 녀석들은 두 마리씩인데 왜 네 마리가 되느냐, 이것에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진술, 충미가 형성되는 것은 봄의 끝, 여름의 끝, 가을의 끝, 겨울의 끝의 계절, 즉 그 달이 말하자면 오행상 토에 속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인묘 다음에 진, 이게 봄이죠. 진토. 그 다음에 사오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해자 다음에 축토. 이렇게 해서 지지에는 하여간 네 개의 그 동물이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방위는 중앙방위를 뜻하고, 색깔은 황색이고, 맛은 단맛입니다. 단맛. 예. 언젠가 또 이제 맛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죠. 예, 오행의 특성상 물체나 물건들을 설명할 때 그 오행을 분류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공장, 또는 창고, 그 다음에 도자기, 화로, 시계, 서적, 표구, 골동품, 전자계산기, 어음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모자, 의상, 토목, 외래품, 특허품, 약재, 병풍, 부채, 장판, 무기, 증권, 금고, 자갈, 모래밭, 얼음판, 농토 등이 오행 특성상 토에 속합니다. 다른 오행보다 좀 내가 너무 많이 적어놨나?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암수 육자법의 책의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로서 말하자면 이제 그 토에 배족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눈이 인물로 보면 이제 은행원, 군인, 세무사, 소년, 중개인과 부동산 업자, 여관업자, 그 다음에 죄수, 즉 영어인이라고 하죠. 영어라는 말은 갇혀있다, 죄수를 뜻하죠.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요리사, 법관, 석공, 토목기사, 재봉사, 빈곤자, 경찰관, 수의, 주색인, 말하자면 이제 주색 잡지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 예술인, 두목, 자본가, 마취사, 영양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어떤 우리 몸의 어떤 그 구조로서 오행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토는 기장, 위장, 복부, 코, 수족, 맹장, 췌장,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피부, 허리, 가슴, 갈비, 등, 위장, 배, 입, 입술, 척추, 잇몸, 항문, 위신경 등이 오행상에 분리해서 사람의 인체에 분리해서 토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만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끊임없이 이 오행을 설명할 텐데, 뭐 간단하게 좀 해도 되겠죠. 그래 이제 이 정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다 말았죠. 말하자면 이제 아주 부지런하시고, 참 본인이 또 지금 현재는 그분이 이제 냉면을 말하자면 이제 그 육수를 개발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두 부부가. 하여간 그 어려운 시기인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그 집 맛집이라서 예약을 안 하면 못 갑니다. 내가 언젠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스님 저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스님 대접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스님 좀 시간 대충 이게 오후 좀 한가한 시간으로 해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주 막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10여 년 전의 얘기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참 아주 좀 어려운 때인데, 이 두 부부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시골에 그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말하자면 5, 6년 전에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부옥이라서 좀 형제간들이 돈을 좀 대해서 좀 해서 집을 말하자면 이제 새 집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안채를 허물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쨌거나 안채를 헐어서 집을 싹 없애버렸다면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언론 얘기를 하니까 안채의 일부가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냐고. 일단 내가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좌우지간 형님이라신 분이 방 안에만 들어 앉아서 도무지 바깥에 내다보질 않는답니다. 그냥 방 안에만 들어앉아서. 이 말하자면 사람이 폐인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시던 우리 정 사장이었던 봐서는 형님도 부지런하신 분일 텐데, 어쨌거나 그냥 말하자면 소마구의 밑에 집을 깔아주고 또 이렇게 깔아주고 한 것이 한 3년 정도를 치우질 않아가지고, 아주 동생 되시는 우리 정 사장이 한번 시골집에 내려가지고 아주 언젠가는
이틀인가 나를 잡아서 치웠답니다. 예. 그렇게 해주고 올라왔다고 하면서, 지금은 근자에는 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러니 참 주위 사람들 걱정이죠. 예. 그래서 참 용하다는, 우리가 이제 얼른 무슨 일을 당하면 용하다, 좀 신통하다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모시다가 굿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툭 던지는 말로, 그래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뭐 방법이 있든 없든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분명히 좌나 향, 우리가 이제 좌는 앉은 자리고, 우리가 어떤 풍수에서 좌향을 얘기를 하면 좌는 앉은 자리가 되죠. 좌는 앉은 자리고, 향은 내가 바라다보는 방향을 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 동향이 되고, 남쪽을 바라보면 남향이 되고, 서쪽을 바라보면 서향이 되고, 그렇게 향인데, 내가 볼 때는 어쨌거나 터가 움직여서 좌향이 틀어지니까, 말하자면 이 터신, 이 터의 터를 다루는 터신들이 있죠. 터에. 하여간 터신들이 좀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사람을 좀 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퍼뜩이 가졌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날 잡아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 살던 집을 다 헐은 게 아니고, 일부 반파만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말하자면 옛날에 앉았던 자리는 말하자면 이제 동랑간이라 그러면, 이 집은 반대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서간방에 대문을 달아놨더라고요. 집은 남서 방향인데, 집은 남서 방향으로 앉았는데, 이 대문을 북서방 쪽에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이 앞 시간에 말하자면 동방사기가 왕이 치지도 않는 종이 울려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동방사기 얘기를 했잖아요. 남쪽에 있는 어머니 산이 무너져서 그렇게 이 자식의 입장에서 우는 거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산들은 뿌리의 산이 있고, 아주 조산이 있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종산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산이 있고,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오고, 사람들은 24방이 24방의 어떤 거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어느 방향이나 다 움직이셔도 서북간방만큼은 범하지 말아라. 서북간에다가는 대가리를 두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서북간방은 술건 해방인데, 이 건은 하늘이죠. 즉 하늘에다가 머리 디미는 그런 상이거든요. 절대로 서북 간방만 치지 않으면 나머지 어느 방향이든 다 치료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큰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 뭐예요? 여러분들 서북 간방은 치면 안 됩니다. 서북 간방으로 집에 향이나 털을 잠다든가, 또 아니면 대문을 둔다든가, 또 안방에 문을 또 서북 간방으로 또 돌려서 낸다든가. 예를 들어 이제 말하자면 원래는 이 남서 방향까지도 사람이 집을 짓죠. 근데 거기서 좀 틀어지면 이 서쪽을 지나 서북 간방 쪽으로 북쪽으로 오는데, 그 대문을 또 이렇게 또 형편상 그렇게 또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간 제가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서북 간방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근데 여기 또 그분들 말씀을 이왕 내려오셨으니까, 요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조상님들의 선산터가 있는데,
거기다 한번 가봐 줬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제 거기는 가기 전부터 그랬어. 아, 이거 지금 많은 시간 자손들이 거두지 않아서 그곳에 조상님들의 산소가 한 10여 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필히 무구된 것이 있을 것 같다. 예, 무구란 만 흔적도 없이 말하든지 무덤이 푹 주저앉았을 때 다시 복토를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나 하여간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산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역시 내 말대로 거기도 그 예전엔 참 자리가 좋은 자리였어요. 산소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 그런데 산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커버리니까 아름다리 나무들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산은 자연히 잔디가 죽을 만큼 습지가 돼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요 주위로 좀 이 나무를 좀 벼서 좀 햇빛 좀 들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저 위에서 이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당시에 비가 많이 왔던 해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바로 이 무덤으로 치니 산소를 치니 그 뒤를 좀 안대를 돌려서 좀 작업 좀 하시오. 내가 뭐 장비를 들일 수 없는 산속이라서 뭐 어려우면 사람이 한 둘이서 하루만 해도 될 일이니 그렇게 물기를 돌려서 내고 나무 좀 몇 개 좀 치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글로써 풀어두죠. 말하자면 이제 방위 이탈 해소원 경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내가 주면서 내가 이제 좀 형님도 치유가 될 것이고 좀 큰 집이 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참 글을 써줬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은 또 언제부터 효과를 내는 것이냐. 각자의 그 바람이나 그 기도의 어떤 그 성취는 본인들이 하기에 달린 겁니다만은, 그래도 때가 되면 또 글이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네, 글이. 말하자면, 방위가 말하는 내가 잘못 건드려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른을 몰라보고 어른 앞에다 말하자면 대가리 드민 그런 꼴이니 그거 좀 봐주십시오 하고 글을 써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났나요? 한 2달 정도 됐나? 한 달은 넘고 2달, 2달, 예, 2달 정도, 한 정도 됐나 싶었는데, 우리 정 사장이 그냥 냉면을 갖다 그냥 양손에다 들고, 그리고 그 산속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좀 늦은 시간이라서,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냐. 장사 끝내고, 내가 오늘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장사 끝내고 스님한테 이거 들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고 좀 며칠 동안은 자시도 될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양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참 얼굴에 그 만면의 희색을 띠면서 저한테 그분이 충청도 분이세요. 그냥 탁 첫마디에 어저께 내가 형님 댁에 갔어서 형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님이 웃으시오. 그 형님의 웃음, 또 동생과 형과의 대화가 통했다는 거. 이것에 이 동생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좋아서 그냥 어제 말하자면 일요일 날 말하자면 이제 그 시골에 갔다가 말하자면 월요일 날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즐거운 그 기쁜 마음에 저한테 이제 장사 일찍 끝내고 말하자면 온다는 게 좀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아이가 와서 우리 형님 웃으시오. 이 말 하는데 나도 그 소리 듣고 웃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또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동생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막걸리라도 한 잔 해 안 쓰겠어? 형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병 난 거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로도 내가 한번 본인들이 또 한번 다녀왔으면 또 뭐 해서 제가 또 그 뒤로 한번 더 갔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병이 나니까. 나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사람도 못 알아보던 형님이 씩 웃었고, 동생이 이걸 알아차리고, 야, 너 동생, 다음에 또 우리 막걸리라도 한 잔 해 안 되겠냐? 이 얘기 했다는데, 뭐, 거의 다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점차 몸도 좀 이 밖으로 나와서 추스리고, 특히 그 소외양간, 소외양간소도 잘 아주 키우고, 또 얼마 있다가는 소도 또 한 2마리 더 사서 늘렸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참 그렇구나. 절대 텃신에 주관하고 있는 집터는 절대 귀신방을 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잖아요. 북서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북서쪽에는. 이제 내가 이 전 시간에 동방사기의 얘기를 한 것도 누구라도 다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다 기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기가 멈춰지는 것, 또 그 기운이 도는 것, 또 그 기운이 움직이는 것, 여러 가지의 작용들과 때때의 힘을 나타내는데 방향은 딱 정해졌잖아요. 동서남북이. 네. 내가 볼 때 저 동쪽이라면 동쪽 사람이 나를 볼 때 서쪽이겠죠. 그같이 자기가 막대기를 꼽았을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또 방향을 보는 것인데, 뭐 구구하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북서간방은 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응? 또 내가 이제 글만 써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한 번 더 내려간 것은 울타리에 심는 나무에 이제 말하자면 대문을 좀 이쪽으로 옮기고 또 그쪽으로 쭉 나무를 또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나무를 심게 해줬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대추나무 심으라 했어요. 대추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대추나무 씨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자손들 하나 좀 이 대추 씨처럼 얇은 놈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율시이를 이제 그 제사상에 놓은 이유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일들이 간방, 북서간, 동남간, 그 다음에 남동간, 그 다음에 서남간, 간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정방향에서는 큰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뭐 풍수적으로 아니면 집터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의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방을 보호하는 것이 조율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추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대추나무를 사다 심으라 그랬죠. 지금도 그 왕대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무 탈도 없고요.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나면 의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정을 봐줘라, 신수를 봐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천지자연의 이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치를 먼저 알고 알아야 때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때가 돼야 잘 될 것이고 때가 안 되면 좀 더 고생하면 되고. 예.
오늘도, 예, 볼일 보고 오는데, 어느 부인이 그러세요. 제가 말하자면 지금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잘 붙을랑가 말랑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셨으면 붙을 것이고, 열심히 안 하셨으면 좀 떨어져서 다음에 한번 고생 더 하는 것이고, 그렇죠. 뭐 내가 어떻게 그걸 당락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왔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때가 있어서 때를 도모하면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진다고 누워있으면 감, 잘 맞춰봐야 한두 개나 맞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도모한다면 더 많은 걸 딸 수 있죠. 그래서 보더라, 알아라. 한 사람의 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살자. 그래서 60갑자의 비밀을 내가 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드린 겁니다. 60갑자 속의 비밀을 푼 것은 암수가 있고, 또 나이가 있고, 때의 계절을 마다마다가 달라지고, 또 마다마다의 나이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